2001년 3월 6일 일본 홋카이도 무로란시의 번화가에서 한 여고생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치다 아사미는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빵집으로 향하던 도중을 마지막으로 22년이 지난 현재도 찾지 못하고 있죠. 번화가에서 백주 대낮에 일어난 이 실종 사건은 수수께끼가 많고 불가사의한 점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 열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은 공립고교 입시일이었기 때문에 치다 아사미가 다니던 홋카이도 사카에 고등학교를 포함해 주변의 고등학교는 모두 휴교였습니다. 아사미는 평소 집에서 가까운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날은 집에서 7km 정도 떨어진 빵집 본점에서 커피 강습을 받을 예정이었죠. 커피도 함께 팔던 빵집이었기 때문에 분점에서 일하던 아사미에게 커피를 본점에서 그날 배우라고 시킨 것이었죠. 그래서 아사미는 부모님께 커피 강습을 위해 본점을 오후 1시까지 가겠다고 하고 청바지와 베이지색의 블레이저, 버버리 머플러에 녹색의 가죽 구두 차림으로 자택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1시 46분에 치다 아사미는 남자친구와 PHS 휴대폰으로 대화를 한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어졌죠. PHS 휴대폰은 당시 시티폰으로 도시에서만 터지는 초창기 2G 휴대폰이었습니다. 당시 16세의 치다 아사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치다 아사미가 다니던 홋카이도 사카의 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로 치다 아사미는 그 중에서도 톱 클래스의 성적을 자랑하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또 외모 또한 훌륭하여 교내 남학생 팬클럽까지 있을 정도로 인기녀였다고 합니다. 그 팬클럽에는 타교의 학생도 멤버로 참가하고 있었을 만큼 확실히 지모를 겸비한 여학생이었죠. 그녀의 친구들에 의하면 그녀는 매우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이었다고 하고 수첩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치다 아사미는 늘 스케줄을 잘 관리하고 시간대로 행동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 치다 아사미의 행동에는 한층 더 의문이 남는다고 친구들은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2001년 3월 6일 11시 30분경 치다 아사미는 실종하기 몇 시간 전인 11시 30분경 커피 강습 약속을 잡으려고 빵집 본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 종업원이 전화를 받았고 커피 강습을 오후 1시가 지나서 가겠다고 약속했죠. 이날 아사미는 청바지에 베이지 블레이저를 입고 버버리 머플러에 녹색 가죽 신발을 신은 모습으로 외출했습니다. 12시 25분 아사미는 자택을 나와서 편의점에 들른 후 시라토리다이 중앙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히가시마치 터미널 행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빵집에 본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벌써 약속 시간에 도착하기엔 아슬아슬했죠. 그러나 여기에 치다 아사미는 좀처럼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12시 56분 치다 아사미가 탄 버스는 빵집 본점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인 히가시도리에 12시 56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치다 아사미는 왠지 여기서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타고 그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이미 약속 시간인 1시가 되었는데도 말이지요.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치다 아사미는 본점 근처 정류장에서 3개의 정류장을 더 지난 뒤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서 어슬렁거리며 쇼핑을 한 것으로 보이죠. 이것이 당시 찍혔던 CCTV 사진 영상인데요. 1시 4분부터 1시 26분 사이 화장품 매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고 있는 치다 아사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 그 쇼핑몰을 쇼핑하고 있을 때 동급생인 한 남학생이 치다 아사미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치다 아사미를 보고 도로 건너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오후 1시 31분 쇼핑몰을 나온 치다 아사미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가 오후 31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다시 본점 빵집과 가까운 히가시도리 버스 정류장에서 오후 1시 41분경 하차합니다. 그러나 이 버스에는 23명의 승객이 있었는데 치다 아사미를 목격했다는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42분 치다 아사미는 버스를 내리자마자 당시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아래에 도착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치다 아사미가 이때 말한 것은 빵집 본점이 있는 정류장에 도착했다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또 당시 PHS 휴대폰의 기록이 빵집 본점이 있는 히가시도리 부근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이 시간에 아사미가 빵집 본점 부근에 있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후 1시 46분. 그 후 다시 남자친구가 치다 아사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치다 아사미는 지금 말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걸게 라고 말해 전화를 끊었다고 하죠. 이것이 치다 아사미가 소식이 끊기기 전에 마지막 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남자친구의 증언으로 아사미가 실내에 있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주변이 조용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특별히 긴장하거나 긴박한 모습 등은 전화 너머로 보이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를 마지막으로 치다 아사미는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치다 아사미를 잘 아는 친구들은 모두 치다 아사미에 대해서 매우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어 약속을 까먹거나 당당하게 지각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치다 아사미는 약속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빵집 본점, 버스 정류장을 지나 쇼핑몰의 화장품 매장에서 배회를 하고 있었을까요? 게다가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다시 버스를 타고 빵집 본점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다는 행동은 꽤 이해 불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치다 아사미가 빵집의 본점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을 때 대응한 여성 종업원이 증언한 오후 1시가 지나 라고 하는 약속의 시간 자체가 둘 사이의 오해였다는 가능성입니다. 만약 여성 종업원과 아사미와의 잘못된 의사소통 전달로 벌어진 시간 오차였다면 이번에는 만날 약속을 하고 있던 본점 점주의 증언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자 종업원에게 전화 내용을 전달받은 빵집 본점의 점주는 아사미가 1시까지 올 거라고 생각해 1시 30분까지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외출을 했고 그 후 컨디션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자고 있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미 본인은 아마 1시가 지나서 도착할 거라고 약속한 걸 전달했는데 빵집 여종업원과 점주는 1시까지 만나기로 약속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남자친구의 증언이나 PHS 휴대폰의 기록으로부터 치다 아사미가 실종 직전에 빵집 본점 부근에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또 마지막 전화로 당시 교제하던 아사미의 남자친구는 아사미가 실내에 있다 생각이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치다 아사미가 실종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만났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빵집 점주입니다. 번화가였다면 잡음이 들렸겠지만요. 또 점주의 증언은 신빙성이 너무 부족합니다. 점주는 경찰에게 컨디션 불량으로 그 시간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빵집에서 일하던 몇몇 종업원들은 원래 커피 강습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증언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점주는 굳이 항상 여자 알바생만 뽑고 자주 그녀들에게 추근덕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강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사미를 빵집 본점으로 향하게 한 점주에 대한 의심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지요. 또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이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하던 어떤 탐정 사이트의 한 익명의 제보자는 빵집 본점으로 들어가 있던 빌딩은 점주 소유의 빌딩이며 건물의 빈방을 거주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글을 기재했죠. 그 때문에 그 건물 빈방으로 치타 아사미를 유인해 감금 살해했다는 설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무튼 당시 경찰도 우선 처음 빵집의 점주를 의심하고 3일간에 걸쳐 집중 수사를 했습니다. 점주가 소유하는 차량을 압수, 집과 가게의 수색 등 온갖 수색을 다해 점주가 사건에 관련되어 있는 증거를 잡으려고 열심히 조사했죠. 그가
당시 즐겨보던 여고생 컨셉의 AV 비디오들은 발견되었으나 직접 아사미와 연관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죠. 결국 점주는 무혐의로 석방되었습니다. 경찰 수사의 아쉬운 점은 점주의 집과 가게만 수색하고 당시 점주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물 빵집 위에 공실된 방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곳에 아사미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경찰은 높은 확률로 빵집 점주를 범인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현지에서는 치다 아사미의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의혹이 있었죠. 왜냐하면 팬클럽이 있을 정도로 인기녀였던 치다 아사미에게 남자친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일절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치다 아사미는 성적도 우수하고 성실하고 얼굴도 예쁜 확실히 지모를 겸비한 여학생이었기 때문에 남학생들로부터 인기가 높았죠. 그렇다면 치다 아사미에게 교제 상대가 있었으면 누군가 한 명 정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사미를 둘러싼 남학생들도 아사미와 친했던 친구도 그녀의 가족도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한 존재를 몰랐다는 것은 확실히 조금 이상하죠. 또 치다 아사미는 당시 스토커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 치다 아사미와 교제하던 상대를 몰랐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자친구가 아니고 스토커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사건 발생으로부터 22년이 지났습니다. 살아있다면 현재 41세가 되는 치다 아사미 양. 이것은 현재 모습을 추정한 사진입니다. 치다 아사미 실종 사건. 그녀는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